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첫선을 보인 자리인데요. 먼저 유승환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지 않은 날씨에도 영화 봐주시고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수 배우님. 네, 의장 부탁으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인성 배우님. 네,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는지 참 궁금하고요. 질문을 통해서 답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수 배우님. 함께 같이 영화 본 거죠. 저희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아이맥스로 제 영화를 처음 본 거더라고요. 네, 재밌게 봤어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단돌이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민씨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옥분이 고민씨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도 아이맥스 영화로 처음 봤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도 성실하게 답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참석자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만큼 바로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홍보 담당자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계신 기자님. 네. 월간 플랫폼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감독님이 지금 1970년대 굉장히 좀 그루비하고 패셔너블하게 좀 묘사를 하셨는데 굳이 그 시대를 선택하신 이유하고 그다음에 고증이 좀 굉장히 좀 고증 맞추나 고생하셨을 텐데 제일 신경 많이 쓰신 점이 배우분들은 다들 힘든 액션 부분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연기라든가 액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밀수라는 소재를 받았을 때, 제가 예전에 읽었던 논픽션 이 단편집에서 부산에서 있었던 실제 70년대 여성들이 밀수를 하는 그 이야기에 관심을 꽤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회사 부사장이 시동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군산을 내려갔다가 거기 박물관에 갔다가 그쪽도 서해안 지역에서 있었던 70년대, 60년대, 70년대 있었던 그 밀수 사건들을 찾아내면서 이것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것이 70년대 밀수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 이제 영화를 보면은 스포일러가 그 밀수품이 나오지만 저는 생필품을 밀수하는 이 환경이 좀 흥미로웠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은 규제들이 있었고 아직 한국은 전쟁이 난 지 20년 정도를 지나면서 여전히 그 외부와의 교류를 두려워했었고 개발도상국이었고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너무 흔하게 보는 바세린이라든지 크래커, 청바지 이런 것들을 밀수해서 수입한 물건들을 소비하던 시절, 그리고 그것이 범죄가 되던 시절, 그 시절에 밀수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그 70년대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70년대는 아마도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의 영향일 텐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 동생 영화배우 하는 유승범이 옷을 굉장히 잘 입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옷을 잘 입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은 굉장히 어른이 되면 되게 멋있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런 춘자의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렇게 장도리의 이상한 옷, 그리고 권상사의 선글라스 이런 것들 다 제가 너무 좋아했던 70년대
그 홍콩 영화 스타들의 뭐 패션과 그다음에 그 뭐 미녀선 총사나 이런 그 TV 시리즈에서 나왔던 헐리우드 스타들의 어떤 패션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린 시절의 환상, 그것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재현하고 싶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공간을 재현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영향 때문에 그 기존의 세트들을 많이 활용하고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저희 제작진과 미술 파트 분들이 진짜 너무 고생을 하셨고 배우들과는 아무래도 의상과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우리 김혜 선배님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신 것이 김혜 선배님 저도 이번에 일을 하면서 알았는데 촬영 전에는 무슨 연출부처럼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막 밤 12시 넘어서도 막 사진들을 막 계속 자기가 찾은 것 보내고 실제로 영화에서 보시면 등장하는 많은 이미지들이 김현 선배님이 찾아주신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배우분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소통하고 뭐 이를테면 문신의 스타일, 장도리 문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은 저 혼자는 절대 못하는 거죠. 배우분들과 또 그 의견들을 같이 수렴해주는 의상과 분장팀들 노력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그 배우님 공통 질문으로 진행할 텐데요. 네, 먼저 김희수 배우님부터 힘들었던 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 기자분들 뵈니까 이게 2년 전에 촬영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현장이 너무 좋아서 일지 비슷하게 기록을 했던 그 메모가 있어요. 그걸 한번 쭉 보고 왔는데 뭐가 힘들었다, 속상했다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래서 너무 좋고 이래서 눈물 나게 좋고 이래서 뭐가 좋고 이래서 너무 행복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일을 했지만 항상 현장이 어렵죠. 왜냐하면 준비해야 되고 늘 나의 한계를 확인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정말 일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더불어 즐겁다는, 함께 즐겁다는, 행복하다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자꾸 이제 너무 좋았어요, 뭐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작업하는 기간 내내 내가 배우를 하면서 다시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개봉하고 이제 뭐 사실 성과가 어떻고 보다 이미 촬영하는 그 기간 내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사실은 경험을 했어요. 힘든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똑같은 마음이고요. 정말 행복했던 현장이었고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면 막 코끝이 막 찌개지는 그런 약간 네,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다만 그냥 저는 제가 힘들었던 건 그냥 캐릭터, 제가 연기하는 진숙을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되게 진중하고 그 감정 표현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눌러서 이것을 표현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이런 분들과 또 이런 감독님의 초이스를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뭐 힘든 건 사실 뭐 없었고요. 뭐 물에 들어가는 장면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이미 남천동에서 태어나고 해병대 다녀오고 다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고 박정민 군이 뭐 스포가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얼굴을 박는 씬인데 그때 이제 고무로 된 그 소품용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또 얼굴에 신발 자국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미안해서 마음이 안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는 보셨다시피 역할이 크지는 않았어서 네. 완전 커요. 네, 그래서 그래서 국면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가 테스트 촬영, 룩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머리하고 분장하고 나갔는데 감독님이 제 모습을 보면서
소실적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감독님의 모습을 소실적 유승환의 모습을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무엇일까 더 헷갈려지고, 그러면 나는 나이가 먹으면 유승환 감독님처럼 잘생기셨잖아요. 품이 있고 나도 이렇게 변해가겠구나. 근데 단지 키는 조금 내가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 복잡했던 심정이 기억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저도 유승환 감독님의 소시적을 연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영화 찍으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고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행복한 분위기가 좋은 현장이었고, 다만 뭐 하나를 꼽아야 된다면 그 인성이 형 얼굴 다음 컷에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좀 힘들었다. 그 정도. 너무 행복한 현장이었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힘든 거 하나 없이 저는 항상 현장 갈 때 정말 너무 좋았어요. 촬영 하루 전날이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일단 가면 선배님들이 다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연기할 때 감독님의 그 오케이 사인 소리가 너무나 저를 더 기쁘게 해주시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연기할 때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이런 걸 최대치로 느낄 수 있게 해줬던 현장이어서 오히려 저는 힘들었던 순간 정말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 없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만 촬영을 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우측 뒤쪽에 계신 후배님께. 네, 디스패치 정태은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영화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영화 찍으면서 고생들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그 수중 액션씬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촬영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그 장면 찍으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하면은 박정민 배우님 오늘 굉장히 그동안 영화계에서 좀 감초 같은 역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엔 감초가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본인 연기 보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김혜수 배우님부터 배우 공통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수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실 저희 해녀들 그다음에 악당들 포함해서 해녀들 같은 경우에는 촬영 3개월 전부터 준비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 공교롭게 저는 그때 아마 소녀심판 촬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훈련을 제대로 못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도둑들 촬영할 때 공황 상태를 물속에서 경험을 해서 굉장히 많이 좀 겁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함께 하면서 응원하고 함께하면서 공황 상태는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상에서도 액션이 있고 배위 그다음에 물 아래서도 액션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또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굉장히 심혈을 감독님이 기울이셨고 콘티 하나하나까지 정말 정교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배우나 스태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카트 한 2카트 정도 남겨두고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촬영하고 나오다가 이마에 부상을 당해서 저는 마지막 2카트 정도는 함께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마 찢어져서 다친 것보다 현장에 못 가는 게 그 당시에는 좀 더 속상할 정도로 정말 현장을 좋아했었고 또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결과물입니다. 네, 다음 연정아 배우님. 네, 언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촬영 들어가기 한 3개월 전부터 수중 훈련을 계속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같이 했던 동료들과 함께 잘 극복하면서 촬영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화 보면서 그 수중 액션씬이 나올 때마다 저도 같이 막 숨을 참으면서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다 너무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수중 액션은 아니지만 조인성 배우님은 지상 액션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은 그닥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게 찍었던 것 같고요. 다들 호흡이 잘 맞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같이 나오는 배우들이 다들 한 캐릭터씩 하잖아요. 그래서 웃음을 참는 게 제일 어려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다른 분 배우님도 지상과 수중을 오가는 액션 다 보여주셨는데 박정민 배우님도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배우님 다 공통 질문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우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나온 영화를 처음에 보기 전에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오늘도 사실 많이 떨면서 왔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좀 많이 웃었던 것 같고 제 연기를 보면서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영화 자체를 보면서 많이 즐기고 웃었던 것 같고요. 사실상 저의 모든 연기는 100% 감독님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액션도 저는 그렇게 웃으면서 액션씬을 찍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웃음이 있었던 액션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정수 배우님. 네, 뭐 우리 현장에 워낙 그 전문가분들 다 배치해 두시고 또 워낙 액션 쪽에는 또 일각에 있는 감독님이시라서 큰 믿음이 있었고 또 거기에 부합하고자 노력하면서 되게 그 즐겁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모든 게 감독님의 역량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고민ski 배우님. 네. 이제 촬영 시작하기 한 3개월 전부터 수중에서 연습을 계속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윙을 할 줄 몰랐는데 처음부터 이제 안전하게 그 물속에서 뜨는 것부터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서 그 씬을 무사히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저 또한 감독님의 영향으로 무사히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감독님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모가디슈에 이어서 미스터까지 이렇게 연달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보통 일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감독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우측 중간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센 김보라 기자입니다. 저는 김혜수, 염정아, 박정민 배우에게 질문하겠는데요. 먼저 김혜수, 염정아 씨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밀수가 올해 개봉하는 6편의 여름 영화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투톱 영화인데 물론 나머지 4분 캐릭터도 다 잘 돋보이긴 했지만 그런 6파전 중에서 여성 영화로서 임하는 각오와 또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 자랑하고 싶은 건 좀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박정민 씨는 앞선 질문과 조금 겹칠 수도 있겠지만 박정민 씨는 다른 20, 30대 배우들과 달리 좀 맡기 어려운, 쉽사리 맡기 어려운 캐릭터를 자주 도맡아서 잘 소화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 캐릭터나 트랜스젠더 캐릭터 같은 것도 좀 쉽게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장도리 캐릭터도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 장도리 어떤 면에 반해서 선택했는지 궁금하고 또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김혜수 배우님부터 네, 답변.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영화 제안 받았을 때 여성이 이제 뭐 서사의 축을 이루는 그런 작품을 제안을 해주셔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겁지 않은 상업 영화에서 사실은 저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염정아 씨 어떻게 보면은 배우로서 제가 갖지 못한 파트너로서 저를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상대를 만난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
흔하지 않은 여성 중심의 영화라는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굳이 느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제가 느낀 대로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주는 재미에 충실하자, 현장에 충실하자,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를 받는 순간부터 끝까지 기억한 건 이 영화가 의미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잊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원장아 배우님. 저도 영화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김혜수 선배님이랑 이제 같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고요. 유승환 감독님의 작품을 한다는 것도 당연히 그래서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욕심을 냈었던 거고 도전을 했었던 거고요. 또 혜수언니랑 함께하면서 정말 많이 의지를 했고 오늘 또 영화 보면서 그 순간들을 다 기억하게 됐거든요. 이 영화가 여성 서사가 중심인데 이런 영화가 흥행이 잘 돼서 또 다른 그런 기획들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정민 배우님. 네, 저는 우선 밀수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사실 감독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함께 영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대본도 보지 않고 사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면전에 계셔서 좀 쑥스럽지만 어렸을 때부터 너무 팬이고 저의 어떤 꿈이었던 감독님이셔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주시는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그리고 나서 받아본 밀수 대본을 보고 또 한 번 좀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역할에서 제가 보여줬던 어떤 저의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과는 좀 상반된 또 다른 모습을 저한테서 어떻게 발견을 하시고 이런 제안을 해주셨지 하는 마음에 되게 감사했고, 그래서 촬영을 하는 동안에는 저는 이렇게 촬영을 하면 준비를 좀 많이 해가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좀 그런 어떤 준비를 좀 덜 해갔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감독님의 디렉션을 받으면서 그 순간순간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점점 재밌어져서 그냥 현장에 가는 그 마음이 너무 즐겁고 그 즐거운 마음만 가지고 가야 되겠다. 물론 대사는 외워가지만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감독님하고 같이 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즐기자라고 마음을 좀 먹으면서 촬영장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우측 중간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BS의 강푸른 기자인데요. 제가 감독님 작품 데뷔작부터 해서 뭐 다찌마을이나 이런 작품까지 다 챙겨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악이 이제 귀에 쏙쏙 꽂히는 영화가 있었나 싶을 만큼 음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밀수에서 그런 작품이었는데 장기하 음악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하셨던데 성공을 어떻게 하셨는지, 특히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나오면서 그 액션 장면 그렇게 쫙 붙을지 몰랐거든요. 그 노래하고. 그래서 그 영화 음악 선곡하시면서 뭐 그런 이제 어떤 기준을 하셨는지 얘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박정민 김민시 배우님 그 생각보다 이 두 캐릭터의 비중이 영화 보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꽤 커가지고 놀랐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다방 그 마당으로 나오는 고민시 배우님을 박정민 배우님이 깊이 연모하시는 게 그 중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뭐 때문에 고생 꽤나 했지만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 공허했다. 약간 이런 감정으로 두 분 연기하신 건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음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1973년생인데 저는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그 영화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에 기억도 약간 가물가물한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렇게 경양식집 같은 거 운영하시면서 본인이 DJ
해서 막 음악도 틀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어려서 들었던 음악이 저한테 굉장히 깊이 남아있고, 그래서 7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를 만들 때 저를 이 세계로 가장 빨리 안내준 것은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들었던 그래서 각본을 쓰면서 계속 그 음악들을 찾아서 듣고 그 음악에 어울리는 장면들을 상상하고, 그래서 선곡된 음악들은 사실 촬영이 들어가기 전부터 각본에 이미 제가 이 표기를 해놨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곡을 쓴다는 것은 사실 영화의 예산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음악을 꼭 써야 된다라고 써놨죠. 사실은 이런 식의 선곡을 하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굉장히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어서 쉽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좀 언제 또 해보겠나 하고 땡깡을 부려서 저희 제작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스코어를 만드는데 장기하 음악 감독이 이 시기에 그 음악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 있는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영화를 위해서 작곡된 음악과 선곡된 음악 간의 괴리감이 좀 덜하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장기하 음악 감독의 활약도 굉장히 크고 좋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 고민시 배우님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 장도리가 옥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옥분이가 장도리를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장도리의 일방적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 권상사 못 이겨? 별거 없던데 라는 대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장도리의 굉장히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 덕분에 오늘 영화를 봤을 때 장도리와 옥분이의 케미가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저는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정민 오빠께 너무 장도리를 연기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또한 감독님의 영향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장도리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그 헤어질 결심의 홍산호라는 인물의 사랑과는 거리가 좀 멀고요. 사실 감독님하고 현장에서 나눴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과연 장도리는 누구를 좋아하느냐였거든요. 이 친구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네. 겉으로는 옥분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마음속 깊숙이 연모하고 있는 누군가가 또 있지는 않을까. 제가 여기서 그 인물을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어떤 해답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장도리는 사실 그냥 다 좋은 네, 그냥 기회에 닿으면 그냥 이렇게 마음을 주는, 쉽게 마음을 주는 그런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좀 착각을 했어요, 보니까. 자기만 좋아하는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우측. 네. 안녕하세요. 인베스터 임현경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전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수 연정호 배우님께는 좀 계속해서 변화하는 좀 관계성을 보여주시면서 좀 이 워맨스 호흡을 보여주셨는데 서로 이제 호흡에 대한 만족도 궁금하고요. 이제 다음은 조인성 배우님께 이제 권상사 이제 퓨전씬이 나왔을 때 주위에서 좀 멋있다는 반응들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제 좀 액션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랑 또 혹시 이제 개봉이 되고 나서 어떤 반응들을 좀 예상하시는지 좀 기대하는 반응들 부탁드리고, 이제 고민시 배우님께는 이전에 SNS에서 이제 김혜수 배우님께 이제 우리 워킹하는 거가 좀 화제가 됐었는데 좀 혹시 다른 선배님들께나 혹시 또 추가적으로 받은 팁 같은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염정아 씨랑 호흡이 정말 좋았어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대의 기질을 가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염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힘을 빼고 하지만 많은 것들이 전달되고 느끼게 해주고, 저는 사실 좀 힘을 덜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힘을 빼고 해도 그렇게 힘이 들어가 있어요. 죽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환상적이라는 느낌.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에는 담기지 않지만 현장에서 왜 우리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물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물밑에 들어가 스탠바이 할 때, 상대의 눈을 볼 때,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된 것 같은,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처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업 자체도 즐거웠지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첫 경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현장이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했고, 또 지나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파트너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영화를 보니까 그게 더 느껴지는데, 염정아 씨, 그리고 특히 조인성 씨한테 정말 많이 고마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조춘자를 좀 더 입체적으로 채워주시고,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제가 극복하지 못한 배우로서의 단점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이끌어주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마운 파트너고, 잊지 못할 파트너고, 이 자리에 비해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혜수 언니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직접 저한테 얘기도 하시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쩜 이런 분이 있지라는 생각을 늘 했었고, 정말로 이렇게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좋게 인정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데,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많은 후배들한테 막 정말 베풀어주세요. 그래서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언니 같은 선배가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옆에 있으면서 늘 느꼈었고요. 저야말로 뭐 제 입장에서는 언니랑 함께하는 순간이 다 좋았고, 지금도 이제 영화 홍보하고 무대 인사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순간들도 굉장히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만나서 같이 작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선배님 말을 듣고 되게 울컥일 정도로,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촬영을 해서 화면에 잘 담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배님 말씀처럼 이게 캐릭터 하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바라보는 모습이,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 등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카트에 담기게 되고, 그거를 제가 연기를 했을 때 감독님이 또 기가 막히게 그걸 또 알아봐 주셨던 그런 컷들이 모이면 한 영화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만일 관객들이 또 그렇게 오늘 보신 기자님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아마 그런 화학적 작용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식 의원님? 네, 기자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던 그 SNS의 그 영상은 혜수 선배님께서 저한테 이제 워킹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수국이한테 갈 때 어떤 워킹이 좀 이제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살랑살랑 하는 그런 어떤 워킹을, 또 선배님께서 워낙에 평소에 워킹이 너무 우아하시고 예쁘시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배우려고 수업을 받았는데 저는 따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선배님만의 어떤 딱 아우라가 있으셔서, 그래서 그것을 감독님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바스켓 이렇게 잘라서 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부분은 또 혜수 선배님께서 이제 옥분이가 그 한복을 입었을 때 치맛자락을 이렇게 싹 해서 좀 이렇게 착 감으면서 움직이면 훨씬 더 옥분이의 캐릭터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팁들도 주셨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제 옥분이가 거울을 보면서
시야를 이렇게 한번 보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감독님의 아이디어로 또 탄생을 할 수 있었던 씬들이고, 네, 그렇게 주변에서 이제 선배님들과 감독님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서 탄생한 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고 사실 현장에서도 박정민 씨, 고민시 씨는 너무 잘해서 매 카트마다 보고 모니터 다시 보자고 다 웃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트리프 매니저가 이제 개봉할 때 되니까 그걸 줘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올린 거였어요. 그게 뭐 가르쳐주고 안 연기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진짜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정말 너무 잘하고 저희 영화에서의 그 장도리와 고옥부는 정말 이 배우들이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영화 보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현장에서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네. 네. 네, 이어서 이제 기자님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동시에 4-5분이 다 손을 들어주셨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7분여 밖에 시간이 없어서 질문 한 개씩만 짧게 받고 이분들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측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안진용이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바다의 베테랑을 도는 느낌이고요.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 액션 장면에 보면은 타격감이 없는 물속 액션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감독님은 그런 액션 연출에 굉장히 능하신데 그 액션을 연출하면서 어떤 걸 좀 중점 두셨는지 궁금하고, 조인성 씨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조인성 씨가 앞서 모가디슈에서 또 넘어오면서 전속 배우가 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류승환의 감독의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은 어떤 느낌인지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하겠다고 선택을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중에서 펼쳐지는 액션을 구현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항상 땅 위에서 이제 그 벌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격투 장면을 많이 찍은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이게 그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이 중력의 그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와이어를 쓰고 뭐 트램블린 타고 뭐 별걸 다 해보지만 근데 좀 더 그냥 이 수평 움직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하 좌우 수직 움직임까지 할 수 있는 동선을 크게 쓸 수 있는 것을 물속이라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주인공인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그 피도 눈물도 없이라는 영화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육박전을 벌이게 되면 아주 처절해질 수밖에 없는데, 물속에서 그리고 해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한 자기의 그 배경에서 이런 격투 액션을 펼친다면 훨씬 경쾌하고 새로운 리듬의 장면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제가 가진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무술 감독님과 그리고 이제 그 수중 안무 그 코치님께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탄생을 하게 됐죠. 네, 두 작품을 하면서 글쎄요, 감독님이 원하는 그 상들을 그 캐릭터 대본 안에 넣고, 또 제가 하면서 그 캐릭터들이 조인성화 되면서 이렇게 변모하면서 이렇게 영화 캐릭터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글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가볍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땅에 붙어있는 연기를 하면서 엣지가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 고민을 서로 하는 그 공통 분모가 대화하기가 굉장히 편했었고, 그러면서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 그 뭐라 그럴까 다른 뭐랄까 그 의견 없이 한 방향성이 좀 같은 부분이 많아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작품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강동구 출신이라 계속 작품을 지금 강동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동구에 계시고 그래서 집이 가까워서 불러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환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신동원 김지영 기자인데요. 진짜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사실 미술한 제목만 보고서는 너무 뻔한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했었는데 기대 이상이었고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말 흥미진진하게 정말 재밌게 봤고요. 감독님께 시간 없다 해서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이 보통 영화를 보면 캐스팅 그러니까 왜 출연했는지 동기가 되게 궁금했어요, 배우들한테. 근데 이번 작품 보니까 정말 그 티키타카도 잘 맞고 그 서로 주고받는 그 해녀들이 그 호흡한다고 하죠. 그것처럼 호흡 정말 잘 맞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각각 인물을 캐스팅하셨는지 감독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를 만들 때 캐스팅은 저는 연출자에게 좋은 각본이 주어지고 그리고 좋은 스태프과 배우들이 구성이 된다면 연출자의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연출자는 그냥 거기에서 좋은 것을 골라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캐스팅 단계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일단 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의 두 주인공 조춘자와 엄진숙 역할은 그냥 애초부터 그냥 김혜수 염정아였어요. 그냥 제가 팬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분들과 정말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각본을 쓰는 내내 계속 얼굴이 떠올랐고 그리고 우리 김종 선배님은 제가 저 회사에서 제가 프로듀서도 참여했던 시동이라는 영화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시동 1회 아수라라든지 그러니까 그 김용 선배님은 그 밀양에서 그 발견된 배우죠. 그 이후에 정말 이 연대 배우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신선한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도 되게 잘 어울리는 안정된 연기 그리고 항상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선배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답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박정은 배우는 제가 이전에 그 유령이라는 그 3D 단편 영화를 만들 때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때 정말 완전히 반했어요. 그 박정민이란 배우의 연기에. 그리고 이후 이제 제가 또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시동과 사바하 이런 데에서 같이 보면서 너무 좋은 배우란 생각에 이번에 그러니까 저 배우가 꼭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 였고 고민식 배우는 제가 뭐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마녀 때 완전히 뭐 빠져버려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그 찐달걀을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 일단 너무 고향 사람 만난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반갑고 조인성 배우는 뭐 아시다시피 닮아서 캐스팅을 하는 건데 아유 죄송한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사람. 죄송합니다. 조인성 배우는 모가디슈라는 작업을 해외에서 하는 동안 단순히 배우와 연출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인생의 동지를 한 명 사귄 것 같은, 그러니까 정말 좋은 벗을 사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느낌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사실 가장 좋은 벗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만들 때 이상해서 잘 통해요. 이게 생긴 게 비슷해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제가 당이 떨어져 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 동네도 가깝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너무 매력을 느끼고 있고, 저는 이 배우가 배우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 이 배우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너무 궁금하고, 그런 모습을 동료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는 것이 되게 좋은데 그것이 재연장인 것이 참 좋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상영 스케줄로 그럼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 네.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인데요. 유승원 감독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영화가 코로나 지나도 이렇게 완전히 회복 안 되는 거는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되는 그 이유를 완전히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 감독님이 이번 밀수라는 영화를 만들 때
주안점을 두신 게 뭔지를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OTT에 이렇게 영화 같은 드라마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시사 보니까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음악이 많지만 저는 그 돌아가신 채연님의 그 앵두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선택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헤어질 결심에 정훈이 씨의 그 안개 정도의 강렬한 느낌이 오는 여러 가지 음악 중에서도 특히 그렇거든요. 아마 이게 최원 선생님이 그 살아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제일 먼저 시작되자마자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유를 하나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사인데 여성 서사 김혜수 씨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피도 눈물도 없이도 그 여자가 남자랑 싸우는 거지만 그 여성들의 상당히 그게 이야기에 그게 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찍이 21년 전부터 뭐 이렇게 그런 걸 해왔는데 그러니까 해녀들이 밀수했다는 거는 그 가담했다는 거는 70년대 뉴스에 접했다고 했잖아요. 실화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과정에 남자 세 사람은 너무나 다른 캐릭터들이거든요. 각자 이해관계, 이기관계를 엮여가지고 그런 거는 좀 이게 실화에서 바탕을 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좀 어떤 측면에서 만들어낸 건지 조금 더 그런 게 좀 실화에 약간은 좀 있는 건지 그거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해주신 질문이 좀 이렇게 그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같이 연결해서 답을 드리자면 영화를 그러니까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에게 영화는 이 대형 스크린과 어두운 공간 안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최적화된 사운드 스피커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감상하는 것이 저에게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접한 것이 영화였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만들 때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죠. 스크린, 큰 스크린, 대형 스크린 사이즈와 공간,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함께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대중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영화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하는 질문이지만 사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항상 영화라는 것은 계속 변해왔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변해왔고 그것에 어떻게 적응하며 또 진화시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저의 해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혜수 선배님이 이번에 작업하면서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진짜여야 한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진짜여야 한다. 그건 것 같아요. 진심을 담고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것. 그리고 저도 어린 시절에 존 웨인이 나오는 서부극은 흑백 TV로 봤었어요. 아주 조그만 부화공간 TV로. 그것도 저에게는 영화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극장에서 관람하는 것이 최적의 그 컨디션을 보장한다는 것이지 뭐 집에서 그 TV로 보실 수도 있죠. 뭐 모니터로 보실 수도 있고 영화의 기준이라는 것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연 선생님의 앵두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아마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최연 선생님의 오동잎을 그렇게 잘 불렀대요. 저 기억에 오동잎을 부르면 친척들이 저한테 용돈 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동잎 가을비 우산 속에 이런 거를 되게 어려서 좋아해가지고 최연 선생님의 팬이었어요. 그 음색과 그리고 카사블랑카, 최연 선생님 부르는 카사블랑카 되게 좋아하고 제 연식이 참 근데 앵두는 제가 최연 선생님 곡 중에서도 이 가사를 들어보시면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원래는 곡에서 아마 지금 그 서기자님께서 그것이 기억나는 게 그 주연 배우들이 극 중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또 있어서
그러실 텐데 원래 저희가 대본에서 직접 부르는 게 없었죠. 없었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이 두 그 사람이 서로 갈라져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 음악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분들하고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더 기억에 남으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해야들의 서사 실화 요소인데 짧게. 네. 죄송해요. 저의 취향 안에서 나오니까 제가 무대 인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 영화는 제가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영화들 그리고 제가 영화 만드는 사람이 돼서 현장에서 배웠던 것들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쏟아부은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인물들이 제 안에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도 있고 뭐 이런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한 실화 사건에서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뭐 취재하다가 이제 그런 힌트들은 좀 얻었죠. 그래서 장도리 역할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어떤 사람의 그런 모습이 많이 녹아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제가 어려서 이렇게 봤던 뭐 그 다방 아줌마의 모습 뭐 이런 것들 뭐 다 막 그런 게 좀 남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하고 제일 비슷한 건 권상사가 비슷하겠죠. 네. 오늘 기자간담회는 무려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 빠르게 마무리하고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고 기자간담회는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고민씨 배우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도 영화의 최종 완성본을 기자님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관객분들께서 저희 영화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그리고 끝으로 지금 수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루빨리 수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따뜻한 마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굳은 날씨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비 피해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 영화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저희 영화에 관심 갖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밀수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진짜 얼마 만에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함께 영화 보는 시간부터 또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까지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영화를 흥미롭게 봐주신 분들이 많아서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봉한 영화를 또 많이 있잖아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고 저희 영화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글쎄요, 영화를 보셨으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정말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뭐 같은 말이지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성의 있는 질문들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뭐 배우분들이 너무 친해서 너무 배우분들을 좋아해서 제가 오버 좀 했는데 사과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영화를 20년 넘게 만들면서 좋았던 순간도 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고 여러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화를 공개하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냥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도 오는데 와서 영화 봐주시고 또 영화에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이 그냥 모두가 다 우린 모두 열심히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닌데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화를 좀 잘 써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여름 한국 영화를 힘껏 밀 수 있는 베테랑 영화가 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따뜻한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